오늘부터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총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비원에 따라 학군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가 성인의 70% 접종률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7월 4일까지도 이 목표치에 다르긴 힘든다는 주는 30개에 이릅니다. 미국제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와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가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베니스 비치의 텐트촌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노숙자들을 다른 주거시설로 옮기고 다음 달 4일까지 철거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저 단계인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여행 금지에서 여행 재고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논란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시위까지 벌이고 있지만 병원 측 역시 정직과 해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해 백악관, 아마존 등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주요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돼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통키뉴스는 한국에서 방금 들어온 속보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인해 버스, 차량,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매몰자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가 붕괴되는 건물에 깔리는 사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지만 더 이상 이런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데 고인이 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만 달러대로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8일 금융 서비스 업체인 오안다, 시장 분석 업체인 에어코어, 톨베컨 캐피탈 어드바이저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선에 위험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3만 달러선이 무너지면 거대한 매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뉴스를 전해드리는 현재 시각 비트코인 반등이 살짝 성공해서 36,597불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최근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코인 사기단, 코인 다단계 사기단의 모습들이 극성을 부리는데요. 이 영상 하단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뒤늦게 후회해도 이제는 단위가 몇 억이더라고요. 이 사기 일단 몇 조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참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서민들의 안타까운 피눈물의 현장들과 사건들이 보도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습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입니다. 검색 엔진 구글은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재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는 이날 구글이 광고나 상품 노출에서 경쟁사에서도 똑같은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면서 구글도 공공재의 하나라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소송은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색해진 구글도 공공재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하이오주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소식입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따라가는 모양새네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몰 클라우드 기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8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인도네시아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필리핀에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는 닉네임답게 정말 카피 잘하는 중국 기업답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의 영역을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잠식해갈 예정이어서 올해 가을 무렵부터 양사간 다툼이 새로운 장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애플이 전날 열린 세계 개발자 대회 2021을 통해 발표한 아이폰 운영체계의 여러 새 기능들에는 본격적인 SNS에서나 있을 법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애플은 우선 아이폰의 화상 대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보고 있던 영화, 드라마나 앱 화면, 듣고 있던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쉐어 플레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폰 전용이던 페이스타임을 안드로이드 윈도우 기기를 쓰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아이폰 이용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인 아이메시지에는 남에게서 받은 사진을 자동으로 내 앨범에 저장해주는 기능, 남들이 보내준 각종 링크를 한데 모아주는 Shared with You 기능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올 가을 나올 아이폰 운영체제 iOS 15에 포함될 이런 기능은 페이스북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iOS 15에서 쉽게 할 수 있게 굳이 페이스북에 따로 로그인 필요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CNBC는 설명을 했고요. 한마디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능들인 셈입니다. 안 그래도 저커버그는 애플 기기 1억 대에 기본 탑재된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를 거론하면서 애플을 주요 경쟁사로 보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커버그가 전날 애플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애플의 앱 수수료 30%를 겨냥한 듯이 2023년까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CNBC 방송은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표적 광고를 어렵게 만드는 기능을 추가해 페이스북에 반발을 사는 등 양사가 모바일 광고 시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처럼 소셜 기능에서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기차 먹거리를 좀 뺏기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타이밍을 놓친 애플이 이제는 좀 쉬운 것부터 공략해가는 모양새입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대기업들의 한판 대결, 우리는 일단 지켜보면서 굿 보고 떡 먹는 것으로 올인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로 한국인이 벌어들인 이익이 4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8일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인 어널리시스가 작년 1년간 비트코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규모를 국가별로 추산한 결과고요. 이에 따르면 한국인 투자자의 지난해 실현 이익은 4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국에서의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을 성장과 수익원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연례 설문 결과에서 조사 대상 585개 유럽 기업 가운데 근 60%가 올해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중국 내 사업 확장 계획을 밝힌 유럽 기업은 조사 대상의 51%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그러한 자기들이 돈 된다는 것을 알고 전 세계, 예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호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돈 갖고 갑질을 하는 이 중국의 모습. 중국은 결단코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낮은 국민 의식,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우환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야욕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중국을 향해서 저희 미즈놀이 임팩트 있는 영상 마련했습니다. 악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즈놀 파이터입니다.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기구가 공매도와 관련해 보고, 주기 단축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은 증권중개업자나 청산기업 등의 공매도 관련 보고 주기를 현재 한 달에 2번에서 매주 또는 매일 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개미들을 살리는 좋은 법안들이 속속 상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일종으로 취소시켜 버린 건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에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제조, 공급하거나 통제하는 앱과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며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 기업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된 대도시가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전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까 여전히 두려워하며 고통받는 아시아인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증오 범죄 때문에 코로나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져도 밖으로 외출하기가 두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저희가 야심차게 보여드렸던 미즈널 파이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다고요? 아시아인들의 증오 범죄, 아시아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특별히 아시안의 여성들,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향해 그들은 지구를 떠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이나 연속 지원금 지급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답답한 거는 실업수당 받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미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다시금 으쌰으쌰 하면은 또 주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게으름과 부정으로 인해서 정말 꼭 경제 지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도 막 꼬이네요. 자, 미국이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한국은 1단계 여행 가는 국가로 지정됐고요. 일본, 캐나다, 멕시코, 유럽 각국들은 3단계로 완화돼 제한적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6월 15일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이어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도 간편한 백신 접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팬데믹 기간 허용했던 식당의 야외 식사 서비스와 주류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함에 따라 연구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한편 중남미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테말라와 멕시코 방문을 마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귀국했는데요.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원의 지지율은 83%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원의 지지율은 1년 만에 55%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의 인권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제 결혼할 배우자 데리고 왔습니다 했는데 그가 남자가 된다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조용히 저는 일어나서 뒷마당에 파묻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구인난 소식입니다. 지금 업종을 불문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자, 가주의 경제 전면 재개방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업체를 포함해 대다수의 기업이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본지 구인 광고 담당자는 지난해보다 구인 광고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식당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가장 많고 청소, 페인트, 리커는 물론 병원과 사무직 등 전 업종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회계 업무 직원을 찾는 업체도 많다고 덧붙였고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광고까지 나온 걸 보면 구인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일들에 대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동자금이 풍부한 거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집에서 주식, 코인 이런 거 하면서 돈 버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미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쵸? 코인 트레이더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억씩도 벌고 또 몇 억씩도 잃는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20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 나이에 몇 억을 하루에 저렇게 무슨 게임하듯이 클릭하면서 버는, 그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거는 고충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저 나이 때 벌써 저렇게 잘못된이라고 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심어지면 저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미주놀 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내일 소비자 발표 지수를 앞두고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 마음도 건강, 투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미주널 파이터 어땠습니까? 짤막한 소감을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에 새로 입고된 폴라초이스 바하 2%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폴라초이스라는 화장품 회사는요, 한국에도 폴라초이스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 이 상품이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정말 과장 조금 더해서 한국의 화장품 업계 다 도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로비 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는요, 바하 2%가 아니라 바하 8% 제품만 판매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피부가 어쩌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귀신 씨알아 까먹는 소리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서 정말 좋냐면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가지고 사야 했던 그 여드름 치료제를 사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치료했던 부모님들이 이 폴라초이스 바하 제품을 가지고 자녀의 여드름 더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견해가 많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요, 놀스트름하고 폴라초이스사가 계약을 맺어서 그동안 워낙 좋은 제품이었는데 사실은 좀 비쌌어요. 하지만 전보 시리즈로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한 번도 폴라초이스 제품을 사용 안 한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사용하시게 되면 최소한 각질 제거와 여드름 치료에 이보다 더 좋은 제품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꼭 주문 즉시
바로 배송되는 것.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